같이 사진 봐볼까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 정리할 때 이걸 정리식으로 봐보시면 사인 제곱 나오고 코사인 제곱 나온 게 1이 되고요. 2에 비해서 역수관계니까 마이너스 2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와서 마이너스 4 되고요.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썼어요. 아까 이거를 막 통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뒤에 거를 보면은 이제 통분을 안 하고 하는 게 더 정리가 잘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뭐 물론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C분의 S를 두고 S분의 C라고 두면 역수니까 이걸 제곱하면은 각각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볼까? 이렇게 봐보시면은 분자가 1-S 제곱이라서 C 제곱이 되죠? 이렇게 1이 되고요. 같은 원리로 이게 1-C 제곱이 돼서 이렇게가 또 1이 돼요. 총 정리를 해보면 얘가 2가 되고 그다음 요거 마마뿔 돼서 얘는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여기는 플러스 2랑 여기는 2랑 4가 돼서 얘랑 지워져서 답이 1이 나오는 이런 관계가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분모가 뭘로 통분이 될 것 같니? S제곱으로 되겠죠? 그래서 S제곱을 밑으로 깔아주시면 얘는 위에다가 1 플러스 C를 곱해주고 얘는 1-C를 곱해서 각각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1 플러스 C를 하게 되면 1, 이렇게 얘는 1-C. 자 여기서 S 플러스 C랑 마이너스 S, 마이너스 C는 지워질 거고 여기는 1, 두 개는 여기는 마이너스 2랑 지워지게 돼서 SC는 2SC가 되게 되죠. 그래서 S제곱분의 2SC 이렇게 되게 되고, S가 하나 약분이 되면은 아까 C분의 S가 탄젠트였으니까 S분의 C는 탄젠트 역수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시겠다. 다음에 4번까지 봐보시면 4번은 그 분모가 통분이 되는 게 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4번 여기서 정리해봤는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기 위해서 얘는 1 플러스 C를 위아래로 곱해야 되는데 얘를 좀 미리 인수분해를 해줄게. S로 묶어서 1 플러스 S로 만든 상태에서 1 플러스 C를 곱했고요. S로 묶어서 1-S인 상태에서 1-C를 곱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네를 사인 세타로 한 번 더 묶어줄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식에서 요 식을 이제 빼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1 나오는 거는 1과 빼져서 사라지고, 플러스 SC 나오는 거 플러스 SC가 사라지고 S 더하기 C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사인 제곱이었으니까 묶인 사인이랑 하나 이렇게 제거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무리인데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2 곱하기 S분의 C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다음에 요 아래 거까지 여기는 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 요 놈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까지 한번 지금 답 내보실게요. 네, 답 내보세요. 답 내봤나요? 내보세요. 선생님 저희 학습지 지금 출력 불러놨어요. 갖다 줄게.
관계식 안 쓰고 쓰는 게 더 빠를 수 있죠. 지금 가격 어디 가겠니? 3, 4분면의 가격이고 절대값이랑 그 부호만 나눠서 생각하시면 지금 사인이 이렇게 나오는 가상의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인데 그 역수는 루트 5죠. 자, 루트 5인데 탄젠트의 영역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하고 구분하셔서, 그 다음에 이거 탄젠트는 2가 되죠. 근데 좀 이렇게 바로 나오네. 너무 관계식을 굳이 쓰는 게 좀 사족이었고요. 네. 제가 아, 무슨 일이 있어? 목요일 날에 안 나와가지고 그 기존 학습지가 없어요. 일단 오늘 준 것만 하면 돼. 오늘 중간만 어. 말해요. 없으면 그냥 어차피 너 책임 아니니까 그냥 준 것만 해. 서훈이는 왜? 저도 잃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풀고, 쌤이 목요일날 뭐 잃어버린 거 있으면 다시 주던가 정리해 줄 테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풀면 가세요. 풀 거 없으면 그냥 가세요. 네. 네.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이건요, 그 앞에 배웠던 관계를 이제 계속 활용하는 건데, 코사인을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가 되는 모양이 보이시죠? 다시 말해서 탄젠트 세타가 그 3분의 4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그럼 이런 가상의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직각삼각형 지금 중학생 애들한테 한 건데, 이런 단골 비율들 있잖아. 그거 좀 생소한 거 알아볼게요. 1대 루트 3대 2 그런 거는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그냥 다 같이 해볼게요. 삼각비다 보니까 1대 루트 3대 2 여기 60도일 때고요. 그다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45도 45도일 때 1대 1대 루트 b 2t 그거 저거 뭐야? 피타고라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온 3, 4, 5 있고요. 여기 있는 앵글은 예쁜 값이 아니에요. 그냥 비율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대 12대 13이 있죠. 굳이 피타고라스를 쓰는 수고를 하지 마시라는 거야. 이런 애 나오면. 일단 좀 생소한 거 이제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스토리 라인을 부여해 줄게요. 8월 15일 광복절이 있는 주에도 일주일은 7일이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럭키 세븐 행운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이렇게. 이런 비율 정도만 알면 생소한 비율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이거 조심해 주셔야 되죠. 2, 4분면의 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인 세타는 저기 5분의 4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인데 마이너스니까 2, 4분면의 각이어서 답이 5분의 1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세타 계열이니까. 다음 요거 계산해보죠. 얘는 그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분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 마치 그 켤레 냉키로 1-s를 위아래로 곱해주고, 얘는 1 플러스 s를 위아래로 곱해주면 여기 2만 남게 되죠. 얘가 2만 남게 되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5분의 4가 되죠. 근데 이게 2, 4분면의 각이니까 코사인 이 식에서는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인데 그 마이너스밖에 안 되니까 루트 5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 보여줄 수가 있어요.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그럼 또 가상의 삼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루트 5분의 2 이렇게. 그럼 5에서 4 빼면 여기가 1이니까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좀 계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거는 솔직히 이제 단순 연산이라서 얘기할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 의미 부여할 만한 내용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게 그 여기
개념원리 실력업에서도 이제 이 개념이 적극 활용이 됐고, 그랬던 부분인데, 자, 일단 주입식 교육으로 먼저 스타트를 해주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요. 코사인 세타 합이잖아요. 곱이잖아요. 얘 빼기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만 알잖아요. 나머지 두 개 다 알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우리 곱셈 공식 생각해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제곱합 2ab 이런 식으로 a, b 두 대상에 대한 뭐 합과 곱 이렇게 제곱합 같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나눠야 나머지 한 놈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런 애도 있었죠. 두 개가 역수관계가 되게 되면 1승합이랑 제곱합이랑 상수관계가 되는 좀 특이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안 알아도 되고 이거 하나만 알아서 쟤만 t로 취하는데 이걸 t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식이야. 요식이야. 일단 주입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건데, 그 이유를 밝혀볼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관념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거를 내가 제곱을 해보죠. 1차승의 합을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2xc가 되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값을 알면 얘를 알 수 있는 관계라는 걸. 근데 여러분들은 저걸 좀 집착을 해야 돼. 합을 알면 차하고 곱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곱을 알면 그 합하고 차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거 그 얘하고 연관 많이 짓는 거 뭐니?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많이 연계를 짓겠죠? 콜라보를 할 때.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있을 때 두근의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 대한 관계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같이 연결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뭐 확인을 해보자면, 얘가 1-2x 요거니까 이렇게 3단계도 되고, s 플러스 c의 제곱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xc 이런 바로 가는 관계겠죠. 관련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준다는 뜻이야. 그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더한 게 2분의 1이래. 이걸 보고서 우리는 이제 무슨 감각이 발동이 되야 되냐면은, 곱 말고 차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미리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줄게. 양면 제곱해 보세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 4분의 1이다 이용해서 이거 구할 수 있고요. 계산해 보시고요. 이 3번하고 4번만 짚고 좀 넘어갈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 곱셈공식 3승 그 인수분해식 쓰면 되는 건데, 우리 3승 더하기 3승 이것만 한번 정리해 볼까? 3 더하기 3승은 인수분해 버전은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변형 과정에서는 이런 게 있죠. 3ab a 플러스 b.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필요할 때는 얘를 쓰시는데, 그냥 관계식이 필요할 때 얘를 쓰시는 게 유리하죠. 얘는 합하고 곱 등장인물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를 써볼게요. s 3승 더하기 c 3승은 s 플러스 c의 3승 마이너스 3sc s 더하기 c. 자, 요걸 해주시면 되니까 1번에서 구한 거랑 2분의 1을 대입해서 하면 계산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4승일 때는 어떻게 돼요? s제곱 더하기 c제곱의 완전 제곱식을 정리해 주시면 여기서 4승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sc 제곱 이렇게. 얘는 1번에 답을 대입하시면 되고, 얘는 1이니까 얘 바로 나오겠죠.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야 될 포인트는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그 말만 언급하고 나중에 그 활용하는 거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계산 같은 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맡겨서
좀 짚을 것만 좀 진하게 짚고 전 단순한 계산은 좀 여러분들한테 맡겨줄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예고했던 것처럼 근각계수와 관계에서 그런 개연성 있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 두 분이 S하고 C래. 그러면은 S 더하기 C가 5분의 1이라는 점에서 나는 K를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5분의 K가 SC니까 이거 알면 얘 구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선이라고 믿고 넘어가 볼게요. 딱히 뭐 짚을 게 없어서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 좀 인트로를 끊고 맞아, 이 그래프가 이제 또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가 통상 이제 그 중간고사 범위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주기함수라는 걸 만나게 되는데 이 주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까? 우리 일상에서 주기를 갖고 있는 게 하루도 이제 주기를 갖고 있죠. 24시간이라는 주기. 그러니까 주기는 뭐냐면은 그 주기만큼 시간이 경과하면 똑같은 그 상태가 돌아온다라는 거야. 24시간이 경과하면은 오후 7시 47분이 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시간에서 24시간이 경과를 하면 이 F가 그때 어떤 시각이라고 해보거든요. 지금의 시각이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요건데, 자, 이게 이제 말장난이 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거는 좀 들어주세요. 주기가 24면 얘가 성립이 되거든요. 자,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이야. 근데 마플에는 있어요. 얘라고 해서 이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둘이 무슨 관계야? 얘가 필요 조건이야. 이런 게 왜 그게 나오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주기가 12인 어떤 그 뭐가 있어요? 그 월이 있죠. 월 1년 있죠. 1년. 이거라고 해봐. 그러면은 12씩 두 바퀴가 돌면 요거 성립이 되잖아. 그러니까 주기가 24인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해서 얘하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주기가 n이 자연수인 이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걸 알아두세요. 그 마플 심화제 문제에 보면은 얘를 주기 24하고 똑같은 걸로 여기면은 문제가 틀리게끔 나와 있어. 그 문제를 보여주면은 여기 마플 시너지가 없나? 제가 뭐 금방 찾으니까 잠깐 확인하고 가보시면 자, 이런 문제거든요. 최다 기출 왕 중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요. 자, 주기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줬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하고 다른 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야. 주기가 파이가 아니에요. 파이마다 반복되는 게 무슨 소리예요? 주기가 2분의 파이일 때도 얘가 성립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하고 정확한 동치는 주기가 n분의 파이라는 거를 n분의 파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주기가 파이라고 준 조건이랑 이렇게 준 조건이랑은 다른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직 여러분들 볼 줄 모르니까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거를 주기를 파이로 오해하면 주기가 파이인 거를 다 고르게 되는데 그러면 틀리게 된다고요. 뭐까지 골라야 되냐면 파이도 골라야겠지만 2분의 파이도 골라야 되고 3분의 파이도 골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건 일단 저희 가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개념 원리로 돌아가셔서 자, 지금 우리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할 건데 이 주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삼각함수가
주기를 이루는 함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먼저 그려주고 그 그림에 공감을 해볼게요. 자, 먼저 y는 sin x, sin x의 기본 그래프를 알아볼게. 중학교 과정에서 어디를 배웠냐면요, 정확하게 여기를 배웠어요. 여기가 중학교 과정이에요. 점점 증가하던 거 기억나시나요? 0에서 0이었던 거 2분의 8에서 1이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제 납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일 것 같아.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동경이 이제 이렇게 되기 시작할 때, 그때의 그 값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딱 여기일 때가 1이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사인 값은 이제 얘하고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이어서 1인 상태에서 컸다가 점점 그 절대값이 점점 작아지는 이런 계열을 예측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동경이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로 접어들게 되고, 그때 사인의 절대값은 이제 요거 분의 요거가 되니까 또 나름대로 절대값이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 절대값이 정점에 이뤘다가 또 다시 절대값이 r은 일정한데 이 y 값이 계속 절대값이 줄어드니까 점점 절대값이 줄어드는, 결론적으로 이런 그래프 개형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x는 제약이 없으면 정의역은, 그러니까 x에다가 대입할 값은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 그 다음에 뭐 공역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는데, 공역과 치역을 어떻게 구분하죠? 공역은 함수에서 함수판을 깔 때 미리 사전 설정을 하는 y 범위고, 치역은 x에 의해서 대응된 애들을 이제 모아둔 건데, 이 치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자, y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칭성을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이 원점 대칭인 거를 식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fx랑 그 값이 같다. 자, 그리하여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주기라는 걸 보시면, 자, 주기는 이제 같은 값이 돌아오는 건데, 자, 우리 0일 때를 봐볼게요. 파일 때도 0이고 2파일 때도 0인데, 그렇다고 해서 파이가 주기가 아니에요. 주기는 이제 2파이가 되는데,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위상이란 말을 쓰거든. 위치는 이제 함수값이고 이제 상태를 봐야 되는데, 얘는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였잖아. 얘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잖아. 얘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똑같이 파일 때 함수값이 0이긴 하지만 이 상태까지 같아야 이걸 비로소 이제 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의 길이는 2파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이 정역, 치역, 대칭성, 주기,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야. 자,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코사인 x의 그래프인데, 자, 코사인은 사인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 코사인 중학교 때 과정을 바라보시면 사인이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개념이었다면, 이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2분의 루트 0, 루트 0을 계산하죠? 루트 0, 루트 1, 루트 2, 2분의 루트 4. 얘는 2분의 루트 4, 3,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는 개념이고, 아까 여기서 했던 거와 같은 방식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정의역을 보시면, 정의역은 따로 제한하지 않는 한 실수 전체가 되겠고,
치역도 y하고 똑같은 필수 전체고 치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겠죠. y.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칭성인데 사인에서는 아까 여기서 원점 대칭이었는데 y축 대칭을 띄게 됩니다. y축 대칭을 띄게 되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은 내가 식으로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아까 그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f의 부호까지 바뀌었으나 똑같은 y값을 갖는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내가 플러스 x를 대입했을 때 다 가져가고 있어. 근데 그냥 보통 쌤이 정리할게. y축 대칭 녀석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식을 공감할 수가 있는데 x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의 y값과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 그 y값이 이제 같은 게 확인이 돼서 y축 대칭을 나타내는 식을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주기가 되는데 주기는 사인과 똑같은 2파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다음 탄젠트가 좀 독특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념을 배우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고 식을 뽑아낼 줄 아셔야 되고요. 이 식을 보시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이 두 가지 방식의 분석을 오늘 이제 하게 될 거거든. 두 가지가 이제 오늘 해야 될 포인트야. 근데 탄젠트는 이제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중학교 때 과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봐볼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봐보시면 여기가 존재를 하지 않는 게 이렇게 점근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개념을 보시면 탄젠트는 주기가 아까는 계속 다 2파이였잖아. 정해요. 그 주기도 좀 달라진 게 그림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똑같이 정역, 치역, 그 다음에 대칭과 주기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 볼게. 정역은 이렇게 군데군데 빈 게 있죠. 그래서 얘는 이걸 이제 점근선이라고 하는데 이 점근선이 탄젠트에서 아주 중요한 그래프의 요소로 띄게 돼. 저 점근선을 제외한 x들이 다 적이 되는데요. 자, 점근선 사이 간격이 파이인 게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 파이가 이제 주기가 됩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은 파이 차이가 나죠.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주기가 일단 파이가 되고, 정역은 2분의 파이를 스타트로 파이만큼 건너뛴 애들이 싹 다 제외가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아닌 가장 처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건너뛴 일반각의 개념 요게 아닌 모든 x, 모든 실수 이게 이제 정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근선만 다 건너뛴 애들. 자, n이 0일 때는 얘를 가리키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를 가리켰죠. 요렇게 정역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 특별하고, 그러니까 탄젠트에서는 지금 사인하고 코사인은 비슷해. 사인하면 코사인도 거의 그냥 안거하고 비슷한데 탄젠트가 좀 제 아이덴티티가 좀 독특한데 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를 뽑으려면 바로 정근선이야. 이 정근선이 많은 분석의 단서를 줍니다. 정근선 사이의 간격이 무조건 주기가 되고요. 주기를 결정할 때, 그리고 이제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분석의 도구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따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대칭은 똑같이 원점 대칭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기함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함수가 뭐냐면은 우리 홀수를 짝수로 기라고 얘기를 해요. 짝수를 한자어로 우라고 얘기를 해요. 우함수, 기함수 이러는데 왜 홀수 짝수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x제곱, 아니 x3승, x4승, x제곱 이런 것들에 이제 비유를 한 거야. 이 거듭제곱을 보고서. 얘네들은 다 그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잖아.
얘네들은 다 그래프가 y축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칭성에 따라서 이 이름이 이제 기함수, 우함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기 좋은 게 우리 세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살펴봤죠. 이렇게 기, 우, 기예요. 기울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기울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래프고 여기다가 어떤 장난을 칠 거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래프를 조금 심취해 보고 싶으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경이 요구일 때 그 값들,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게 결국 다 점을 찍어본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왜 이런 모양이 나오는지 요것들을 그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매치해 보시는 것도 그래프를 받아들이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자, 여기다 무슨 장난을 할 거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기도 할 거고요, 여기 x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고 무언가를 더하기도 할 거고, 이 겉에다가 본 이 A, B, C, D 장난질을 할 거야. 이 장난질을 할 때마다 그래프가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하나씩 확인을 하는 게 오늘 배울 거의 이제 메인 포인트야. 그래서 딱 하나씩 그 이입을 해볼게요. 사인 x 그래프를 빌려와야 돼. 이렇게. 자, 사인 x 그래프 이게 빌려와갖고 여기서 한번 저 장난질을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은 아무 짓도 안 한 예쁜 사인 x의 그래프야. 내가 빨간색으로 y는 2 sin x로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a의 효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sin x 최대값이 1이었죠. 근데 2가 있는 이상 최대값은 2가 됩니다. 그쵸?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었는데 걔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애들이 다 2배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양 볼따구를 이렇게 늘리는 것 마냥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게 돼요. 자, 이 그래프, 아까 내가 그래프를 보고서 식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가 조사해야 될 데이터가, 자, 가장 쉽고 간단한 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주기가 가장 파악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그다음 평행이동 정보,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파악하면 다 되는 거거든. 뭐 S, Y 평행이동 정보 있겠죠. 이게 이 그래프가 가지는 데이터의 종류인데 그게 이제 다 A, B, C, D에 녹아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 어떤 숫자가 곱해짐으로써 주기가 영향을 받았나요? 주기도 영향 안 받았어요. 똑같이 이렇게 주기는 똑같이 2파예요. 영향을 받은 데이터가 A 값에 의해서 최대 최소의 영향을 받게 돼요. A배가 됐잖아. 그죠? 이게 마이너스이면 어떤가요? 식 전체에 마이너스면 Y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효과이기 때문에 X축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래프의 어떤 그 대칭 이동의 개념이지 최대 최소가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A의 절대값만큼 배율이 됩니다. 배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이었잖아. 1에서 이렇게 배율이 된 거예요. 앞에 무언가가 곱해졌을 때 요거 자체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번에는 저 B의 장난질을 해볼게요. B. 자, 여기 예쁜 sin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y는 sin 2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sin x에서 x가 0부터 2파이까지가 한 패턴이죠. 근데 그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봐. 2x일 때. 2x일 때 내가 실제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실제 x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어때요? 0을 대입하면 여기고 파이만 대입해도 벌써 2파이가 다 도착을 해버렸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파이만 대입해도 한 바퀴가 다 돌아간 요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를 곱하면 주기가 반땡으로 역비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마이너스 2면요? x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대칭의 개념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를 이제 b라고 했을 때 b는 주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준의 주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이 역비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일단 이제 많이 다르게 되겠지만 그 4분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1사분면, 여기까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 4분의 2 주기, 4분의 3 주기, 4분의 4 주기, 이렇게 주기 관점에서 이제 그래프를 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금 방금 말한 거 그냥 공감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거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축평의 이동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다음엔 이게 막 섞겠죠? 그러니까 sin x에다가 내가 3을 더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다 같이 올라간다고 해서 주기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그 주기 냅둘게. 근데 1이었던 놈은 4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1이었던 놈은 2로 올라가니까 최대 최소에는 영향이 있네요. 여기 얘를 이제 D라고 하는데 그래서 플러스 D만큼의 변화가 있어요. 최소값도 최대값도. 그러니까 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이거 위에는 최대고 최소값은 이게 이제 반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에다 한 거니까. 그러니까 y축 평행 이동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식에다가 변화를 주고 이거 번호 어떤 얘기야? 식에다가 변화를 주고 그 그래프의 변화를 관찰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프에서 요거 데이터 뽑아내는 방법은 또 별개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남았죠? x축 평행 이동이 남았는데 요게 이제 가장 헷갈립니다. 왜 헷갈릴까요? 주기함수잖아. 같은 모양 계속 반복됐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막 눈이 뱅글뱅글 돌거든? 얘가 그 똑같은 거 반복되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봐 봤을 때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한 건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동한 건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C가 제일 승질나게 하는 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이정계수라고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그냥 지나는 점을 대입하는 게 속편합니다. A, B, D 쉽게 다 구할 수 있어요. B가 제일 쉽고 A, D도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에 지나는 점 하나 뭐 발견해서 그거 대입해서 C를 구하는 게 가장 통상적이고 이거를 절대 이렇게 보고서 얼마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C가 몇이네? 그 값 자체가 당연히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C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부정이거든. 그러니까 부정이 긍정, 부정, 부정이 아니라 되게 많다라는 거야.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평행이동이고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평행이동이고 답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론적으로 무한계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당연히 단 C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주어주는데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머리가 아파요. 자, 이거 했는데 보고 들어가나?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속편하게 이제 대입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이 C가 가장 요주인물이라는 것 정도만 좀 공감만 하고 가실게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장난들을 해봤고요. 탄젠트. 그래서 코사인은 똑같고요. 탄젠트를 좀 봐볼게요. 탄젠트 할 때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는지. 자, 탄젠트에다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자, 얘는 근데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탄젠트에다가 뭐 2나 3을 곱했어요. 0일 땐 0이고 여기서 더 급격하게 간다고 해서 그래프에 특이점이 없어요. 그 탄젠트에다 뭘 곱하는 거는 데이터에 여기 있는 데이터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프에 미세한 변화는 있겠죠. A는 그냥 좀 무시하시면 되고. 하지만 탄젠트 2x는 어떻나요?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는 주기가 파이라고 했어. 그 점근선 사이.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파이죠, 사이. 여기도 파이고. 그러니까 주기가 얘는 기본적으로 파이인데 얘도 당연히 아까하고 똑같은 영향을 받죠. 아까 0부터 파이까지가 이제 한 주기인데 이렇게 된 이상 x에다 0을 대입했을 때 x에다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파이에 도착하게 되기 때문에 주기가 반절이 되는 그 원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얘도 똑같이 이 영향을 받게 돼요. 이 영향을 받게 돼. 근데 이제 그 그래프에서 점근선 사이가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공감, 점근선 사이가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점근선 사이가 주기를 이룬다라는 요거를 좀 강조를 할게요. 자, 최대 최소는 얘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에서 아셔야 될 게 아무 짓도 안 한 순수한 탄젠트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0에서 오른쪽으로 반주기, 왼쪽으로 반주기 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도 평행이동은 그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은 사정이고, y축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얘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바뀐다고 해서 좀 어려운 말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점의 좌표를 보시면 이제 y축의 평행이동 방향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는 이것도 이제 문제를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뭐 할 거냐면은 식에다가 변화를 줬을 때 그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중심으로 문제를 한번 봐볼게.
기본적으로 이제 절대값 씌운 거 말고, 자 개념 익히기 빈칸을 얼른 같이 채워보면요, 알맞은 것은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예요. 자 이거는 3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볼따구를 위아래로 늘린 거죠. 최대값 3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3이고, 자 대칭성 안 변해요. x축 평행 이동이 없으니까 원점 대칭이다. 주기는 2파이다. 주기에 대한 변화 없죠. x의 개수가 주기를 건드려요. 주기 변화 없어요. 그 다음에 sin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세배한 것,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뭘 건드린 거죠? 주기를 건드린 거예요. 아까 역비라고 했죠? 주기가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정역 똑같이 모든 실수, x에 대한 범위 제약이 없으니까. 자 치역은 자 여기 곱하기 변화 없고 y축 평행이동 변화 없으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 다음에 그래프는 대칭성 변화 없어요. y축에 대한 대칭. x축 평행이동으로 해줘야 대칭성이 망가져요. 그 다음 주기는 얼마죠? 2배니까 4파이가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거다? 얘는 찌그러뜨린 거예요? 늘린 거예요? 역비였죠. 늘린 거예요. 그래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배 한 거다, 이렇게 역비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빈칸 채워보시고, 자 그러면은 그 끝판왕 하나 미리 당겨서 보면요, y는 3 sin x sin 2x 마이너스 4 플러스 7 이런 녀석을 분석을 해보시면, 일단 주기를 가장 먼저 보시는 걸 권장을 해요. 주기가 2분의 1배니까 파이가 되겠고, 그 3 플러스 7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x축 평행 이동은 이렇게 붙여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여기 2인 지점에서 처음 스타트를 끊게 되는 거죠. 그 0일 때 여기 7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건데, 여기 최대값이 10이고 최소값이 4인 이런 그래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졌을 때 그걸 점차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짜잘한 거는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구하는 게 최대값, 최소값, 주기 각각 구하는 건데, 자 이거 해보실 수 있으시죠? 주기 몇이야? 파이 최대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x축으로 평행 이동만 했네요. 그 최대 최소 주기만 바뀌는 거.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주기 안 바뀌고요. 주기는 오로지 x에다가 몇 배를 곱했을 때만 바뀌어.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 다 그대로죠.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혹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버겁진 않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일단 좀 쉬어서. 마이너스 달린 것만 한번 해볼게요. 최대 최소 주기. x에 곱해진 게 없어서 주기는 그대로 2파이예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얘로 인해서 x축 대칭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그 2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대로고요. 평행이동이 2분의 파이만큼 일어나서 그래프도 그려보려고 하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자, 코사인의 원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게 파란색이 원래 그래프였는데, 평행이동이 이게 다 적용이 된 그래프는 그 2배가 됐으니까 2배가 됐는데 위아래가 바뀌죠? 이렇게 그려질 게, 이게 똑같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2분의 파이만큼 일어나니까 결론적으로 빨간색이 최종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란색이 원래 그래프, 흰색이 x축 평행 이동은 적용하기 전에 빨간색이 최종 그래프. 자, 이번엔 탄젠트를 봐볼게. 자, 탄젠트에서 뭐만 건드렸다? 주기만 건드렸다. 자, 그러면 탄젠트 그래프 봐보시면 아무것도 안 한 탄젠트의 기본 그래프는 그 주기가 파이니까 반주기만큼 앞뒤로 그 정근선을 갖고 있는 녀석이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근데 평행 이동 없이 주기만 2배로 바뀐 거니까 여기가 주기가 2파이가 되니까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파이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는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 탄젠트는 기본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파이거든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 네. 요거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 요소가 누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혹시 나 4 곱한 x에 4 곱한 게 헷갈렸는데 뒤에 그게 누적이 돼서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거 연습을 해보자. 얘는 지금 y축에 대한 평행 이동만 없는 거죠. 그래프 최대 최소 주기. 1번부터 보시면 자 주기는 2로 나눈 거니까 파이고요. 최대 최소는 자 4분의 1배를 한 다음에 y축 없으니까 플러스 4분의 1 최소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프 x축에 대한 평행 이동은 2로 묶어서 그래프는 6분의 파이만큼 일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원래 그래프는 0,0에서 시작이 되는데 얘는 6분의 파이, 0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최대값이 4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걸 건드리고 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원래 2파이였으니까 얘도 6분의 13파이가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x축의 평행 이동이 제일 헷갈립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만 여러분들 한번 연습장에다 연습해 보시겠어요? 2번하고 3번만.